일본 기시다 총리가 외교적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한국한테 계속 외교적 평판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에 긴급 도발을 한 겁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 국방부가 결국 일본 정부를 참교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이번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러시아 개인,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이나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 행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주요 7개국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해 러시아의 군의 즉각 철수와 국제법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추가 제재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에 의한 러시아 개인 단체 등의 제재,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과 반도체 등 수출에 대한 규제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일본인 약 120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 정상 외교 등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로 사태 타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즉각적인 지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제협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와 일본의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석유 소매 가격 급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처럼 주목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대만 해협이나 센카쿠 제도, 북방 영토 등의 문제에 이번 침공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침공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질서에 관련된 문제라며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일본이 관심을 받지 않자 또 제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규제 등 두 번째 제재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들은 한국한테 밀린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든 관심을 보이려고 술책을 썼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계에서는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갈 정도로 일본의 박쥐 같은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영토적 야심은 분명하다. 그리고 점점 군사력을 증강시켜 대만 다음은 분명 일본일 것이다. 이런 판국에도 계속 헌법 구조를 운운할 생각인가? 우크라이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근해에 대함대가 몰려오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다. 때문에 우리는 억지력으로서 그리고 단호하게 자국을 지키기 위한 군비가 필요한 것에 구조 등을 연관지어선 안 된다. 그런 문제는 빠르게 파기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킨 후 강화된 국방부를 창설해야 한다. 절대적 억지력 차원에서 여러 현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핵무장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이며 일본인의 생명과 존엄을 미래에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결단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사상 종교가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일본인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외교 방위가 이웃나라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헌법 구조가 좋은 건 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요구하려면 다른 나라에 대해 강하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될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억지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 방위비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가 헌법 개정에 진지하게 호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각에 모든 민영 방송이 연설을 내보내는 건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이사국 비난 결의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은
자국의 행동 원칙에 비추어 판단한 것이므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대만, 그리고 일본의 센카쿠 제도와 오키나와에 대한 전격 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보인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한국도 틀림없이 지금처럼 방관하거나 중국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방위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죠. 저는 단지 오키나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 일본에서 방위력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두 나라의 전쟁 발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말로 우수한 리더라면 곧 이 일에 접목해 헌법 개정에 힘을 쓰겠다고 해야 한다. 반에 몸집이 크고 졸개들을 거느린 왕따 가해자가 있어도 이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대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담은 게 현재 헌법 구조이며 국가도 마찬가지.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미사일을 몇 발만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는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위력 강화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전황이 격화될 때 상대국이 핵을 쉽게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억지력으로서도 필요합니다. 제2차 대전 후 장기간에 걸친 선진국의 평화는 이 위험한 무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겠지. 내부 분열 가능성도 있으니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적인 비판이나 내부로부터의 비판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문제이고, 아무튼 일본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국방력과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변함없다. 헌법 구조 따위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전력의 불보유와 국권에 의한 전쟁의 영구 포기,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모든 수단을 보유할 수 없는 저주의 헌법 따위를 예찬하며 개헌을 막으려는 무리들은 일본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명확한 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네요. 제 시간에 맞출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진정한 자주방위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과 법 정비를 즉시 해주었으면 합니다. 핵 보유도 논의해야 합니다. 최빈국인 북한이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 나올 소식들은 대만과 일본일 테죠.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보다 방위력을 높이고 자국 보호를 위해 싸우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도 함께 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역시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여차하면 편을 들어주는 나라와 연계해야 하겠죠. 그렇기에 친중 정권을 계속해선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는 건 핵보유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일본도 평화에 취해 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머지않아 침략당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하고 핵 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격해오면 미국도 유엔도 일본을 버릴 거야. 마침 지금 국회에서 비슷한 주제로 논의 중이니까 부디 앞으로의 일본 국방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레이더 기지를 포함하여 최신 방위 설비제 구축에 대해서도 방위 대신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센카쿠 제도는 애초에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탈환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자원 부족 때문인지 침략을 위한 요충지로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이유로 중국이 일본 영토 침공을 노리고 있죠. 반면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탈환한다. 탈환이란 그런 곳에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러시아 전쟁 관련 외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